변호사랑 통화조차 못 해봤다. 항상 직원 통해서만 소통해왔다. 사실 가해자로부터도 피해를 받았지만 나는 변호사로부터도 약간의 피해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사선 변호사 선임할 때에도 꼭 반드시 3가지 기준은 세우시고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이미 변호사가 있는데 후회된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 혹은 국선 변호사와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지 전혀 모르겠다, 제대로 된 조력을 받고 싶다 라고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여기부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퉜다고 해서 의사를 안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해자 마주치기 싫잖아요. 가해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가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된 상황에서 가해자랑 직접 합의를 얘기를 한다.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싫을 거잖아요. 가해자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 본인은 조력을 제대로 못 받고 가해자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맞나?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이상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소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증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증거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내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가해자의 편도 아니고요, 반대로 피해자의 편도 아니에요. 피해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본인의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국선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물론 잘 조력해주시는 국선 변호사님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국선 변호사님 그냥 혼자 가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님이랑 통화조차 못 해봤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국선 변호사님이 도대체 뭘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국선 변호사님은 합의를 진행을 잘 안 해주십니다. 국선 변호사님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조력을 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 전달 정도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합의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되거든요. 국선 변호사님은 형사 절차만 조력을 해드리지 민사 절차를 조력해드리진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의 한계가 있는 거죠.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일단은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제대로 조력을 못 받으면은 사실 가해자로부터도 피해를 받았지만 나는 변호사로부터도 약간의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선 변호사 선임할 때에도 꼭 반드시 3가지 기준은 세우시고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된다 라고 확언하는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범죄 사건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충 얘기 들어보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무조건 된다,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확언을 주는 변호사 반드시 피하십시오. 나중에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만을 고집하는 변호사인데요. 피해자분에 따라서는 니즈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달라질 게 없는데 나는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고 그냥 빠르게 사건을 끝내는 게 니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송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다른 데서 상담받고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합의의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반드시 합의가 좋을지, 고소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고소하고 나중에 합의를 생각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전략을 잘 짜고 진행하는 게 좋다 보니까 무조건 소송만을 고집하는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담당 변호사랑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010 번호 의뢰인한테 알려드려요. 근데 의뢰인분에 따라서는 다른 데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변호사랑 통화조차 못 해봤다, 나 변호사 연락처도 모른다, 항상 직원 통해서만 소통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셨거든요. 반드시 변호사와 밀착해가지고 소통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 통해서만 혹은 뭐 사무상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 그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엄청난 피해를 당한 성범죄 피해자인데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